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습지를 모두 풀어봤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2배로 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현재 태양계의 모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태양 주위로 여러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이제 여러 소행성들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공전 궤도를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자,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구예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상태가 중요한데, 현재 상태로는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14도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인데, 만약 태양의 크기가 2배로 커졌을 때 저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태양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2배로 늘려볼 거예요. 일단 그 공전 궤도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뿅. 자, 공전 궤도의 모습이 확 달라진 걸 보셨나요? 네, 왜 그러냐면 태양의 크기가 2배로 커지게 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전 궤도와는 다른 모습이 되게 되고요. 지구 또한 이제 공전 궤도가 달라지고 아까 얘기했던 표면 온도가 달라지게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약 140도 정도가 돼요. 140도가 되면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죠. 물이 끓는 온도가 한 100도 정도인데 140도가 되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이 다 증발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한번 자세히 다 보면 이게 바로 거주 가능 지역이라는 겁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지역이고, 초록색이 살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파랑색은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지구는 지금 빨강색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번 태양의 크기를 매우 크게 해볼게요. 10배로 늘려보겠습니다. 뿅. 네, 빨강색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거의 목성, 토성까지도 빨강색 지역이 됐고요. 오히려 천왕성이 지금 초록색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왕성이나 명왕성은 여전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추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전 궤도 또한 아주 달라졌고요. 지구의 온도 한번 보면 몇 도 정도나 됐을까요? 670도, 680도, 매우 뜨겁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1000도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오, 또 떨어지네요. 멀어지니까. 700도, 700, 680. 공전이 이제 지구랑 태양이랑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울 때가 거의 86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지구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빨갛게, 시뻘겋게, 거의 다 화산 같아요. 그쵸?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현재보다 2배 더 빨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구의 자전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1초에 465m를 갈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기준은 적도 기준이에요. 적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한 가운데 부분, 여기서 봤었을 때 이쪽 가운데에 있는 부분, 이거를 우리는 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적도 기준에서 1초에 465m를 갈 수 있는 속도라고 해요. 한번 선생님이 저 속도를 2배로 늘려볼 겁니다. 지구의 모습을 먼저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자, 2배가 빨라지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는 크게 못 느끼기는 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게 12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12시간마다 밤낮이 바뀌게 되고, 기존의 24시간이 하루였다면 앞으로 24시간은 이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었다면 한 달은 60일이 될 거고, 1년이 365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1년은 730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적도 쪽이 아무래도 위에 극지방에 비해서는 자전 속도가 훨씬 빠르게 돼요. 위쪽으로 갈수록 자전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극지방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지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심력이 센 적도 쪽으로 다 몰리게 될 겁니다.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심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원심력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입니다. 그게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몸무게가 조금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현재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아예 바깥으로 날아가지는 않지만 원심력이 조금 더 세짐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느낌이 들 거고요. 일단 그냥 가장 중요한 건 하루가 이제 12시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를 한 번만 갔다면 이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학교를 2번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2배 더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2배 더 가까워진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달의 그 거리를 좀 바꾸기 위해서 달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여기 있거든요. 자, 클릭하고 지금 모습은 마치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잠깐 바꿀게요. 지구를 보지 않고 달을 클릭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정지했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달까지의 거리가 현재는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지구랑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절반으로 줄여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궤도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네, 아주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철삭되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다시 달을 잡아보고 한번 달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자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전이라는 건 스스로 도는 거기 때문에 지구 사이랑 거리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자전은 달라지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전이 4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달의 공전 주기가 자전 주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공전이 4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도는 데는 27일,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달라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의 뒷면을 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현재는 달의 뒷면을 전혀 못 봐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라지는 거를 보면 이제 달 때문에 생기는 조성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바닷물이 이렇게 막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밀물썰물이 생기는 게 이제 조성력 때문인데, 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조성력이 훨씬 더 세졌을 거고, 밀물썰물 또한 훨씬 더 세지게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물썰물은 생기는데 달의 조성력 때문에 우리 땅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땅은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과 땅 사이에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실제로 지금도 지구의 자전 속도는 매우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데, 달이 지구랑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전 속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느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앞으로 43억 년 뒤에는 지구의 자전 주기가 1년이 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1년이 하루가 된다라는 겁니다.
43억 년 뒤에요. 물론 아주 먼 얘기겠죠. 네, 달과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실습을 모두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한 번만 우리 실습 내용은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서는 뭐 행성을 만들 수도 있고 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서로 충돌을 시켜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태양계 근처에 블랙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궤도를 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블랙홀을 넣을 건데, 그냥 블랙홀 말고 한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을 이 가운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와, 보이십니까? 순식간에 모든 궤도들이 이 가운데로 모이게 돼요. 그 말은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1000만 배짜리를 한 번 더 놓으면 오, 난리 났어요. 이제 이쪽으로 또 끌려 들어갑니다. 하나 더 놓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은하를 한번 놔볼게요. 어떻게 되나. 블랙홀이 있지만 은하를 놓으면, 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컴퓨터 멈춘 겁니다, 여러분. 네, 난리 나요. 컴퓨터가 이게 멈춰버립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 작동을 안 해요. 네, 아마 은하도 이제 결국에는 저 블랙홀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너무 작동을 안 하네요. 네, 이제 실습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나중에 천문대에 왔었을 때 각각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